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딩을 그러면 몇 건 정도 거래를 하셨나요? 거래 금액은 한 3조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저희 직업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네.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요. 최근에는 그런 코인 부자, 뭐 이렇게 유튜버 분들도 오시고 되게 그 구매 대행 하시는 분, 화장품 업체 대표님들 돈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보다 또 많많이 벌어가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구조 그 예상이 되는데. 매출 1등은 저보다 많이 벌죠. 되게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제가 형이라 불러요. 형이기도 하지만 되게 많이 벌어요? 네,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 벌어요. 웬만한 중소기업 대표님처럼 아니면 중소기업처럼? 중소기업. 와, 대박이네. 필사남. 아, 오늘 정말 또 대단한 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빌딩을 중개해서 빌딩을 거래하는 규모만 해도 벌써 얼마나 클지. 피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뭐 건물 하나 뭐 이제 좀 준비해야 될 시기도 됐으니까. 대표님. 도착하셨습니까?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반갑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멍들었습니다. 아니 저희 진짜 아우. 얼마나 걸리셨어, 오시는데? 1시간 정도. 저녁은 드시고? 고기 먹어. 무슨 고기? 아니 약간 소고기. 장호준의 이코 플로우.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적응이 안 돼요. 왜 적응이 안 되십니까, 대표님? 제가 이렇게 텐션 높은 방송이 되게 오랜만이어서. 안녕하세요.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얘기해보는 머니 토크쇼 이코플로우입니다. 오늘은 빌딩을 거래하시는 부동산 중개법인 빌사남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윤수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표님, 역시나 자기소개는 본인이 직접 해야 제만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중소형 빌딩을 중개, 설계, 건설까지 하고 있는 BSN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수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잠깐 홍보 좀 해주시죠. 빌사남 TV라고 네. 운영하고 있고요. 빌딩과 관련된 정보들을 네.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회사 내 이름 자체가 BSN입니까? 네, 원래 이제 빌사남인데 예. 영문으로 좀 바꿨어요. 오, 뭐죠? BSN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비읍이랑 예. COC랑 이렇게 해가지고 BSN. 아, 진짜 빌사남 그냥 그대로. 네, 그대로 한 거. 아니, 그 안에 뭔가 의미를 넣었잖아요. 뭐 의미는 안 빌딩, 뭐 소셜, 뭐 이런 거. 아니. 네. 그냥 빌사남 그 자체입니다. 진짜로요? 네. 그럼 빌사남은 뭡니까? 원래 이제 네. 제가 블로그로 시작을 했는데. 아, 블로그로 시작하셨어요? 예. 그래서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였어요. 아. 네, 근데 사람들이 줄여서 빌사남님 하면서 그게 회사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그냥 영문을 바꾼 거예요. BSN으로 바꿨습니다. BTS처럼. 네. 와, 재밌다. 아니, 대표님 지금 소개 중에 중소형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념을 좀 알릴 수 있습니까? 대형이랑 중소형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주로 하는 건 이제 흔히 말하는 꼬마 빌딩이라고 불리는 한 100억대 정도 되는 건물들을 많이 중개하고 있습니다. 와, 100억대. 네네. 100억대도 꼬마 빌딩에 들어가요? 네네. 아무래도 빌딩 규모가 큰 게 많으니까. 네. 와, 그럼 대형 빌딩은 어느 정도 이상? 뭐 보통은 대형이라고 하면 몇 천억 정도 되죠. 네네. 우리나라에 몇 천억 되는 빌딩이 좀 많이 포진돼 있나요? 아니면? 네,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포진돼 있어서. 와, 회사 이름도 빌사남. 빌사남이 대형 사나이잖아요, 그죠? 예, 그쵸. 김윤수 대표님 모시고 네. 빌딩을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빌딩을 그러면 몇 건 정도 거래를 하셨나요?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가 영상 만들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네. 거래 금액은 한 3조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네, 3조 정도 되고 건수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총 거래 금액이 한 3조 정도 되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아니, 대표님 근데 어떻게 블로그로 시작을 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빌딩 이렇게 정보 올리는 블로거였어요. 빌딩에 정보를 올려주는 블로거? 예, 그래서 2014년도에 블로그로 시작을 했는데 예. 그게 되게 커진 거예요, 계속. 어떻게 커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왜 유명해졌을까요? 대표님 도대체 어떤 정보를 올렸길래? 그냥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좀 특이하게 보통 이제 부동산
이런 블로거 분들이 매물을 많이 올리거든요. 매물. 예, 아, 근데 실제 빌딩 매물을. 예, 근데 매물을 안 올렸어요. 예. 진짜 좀 좋은 정보만 많이 올렸거든요. 음... 그러면서 약간 팬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팔로워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2014년도 당시에 조금 잘 됐다라고 느꼈을 때 시점은 좀 언제였을까요? 원래 한 6개월 정도는 반응이 없었어요. 원칙을 세운 게 이제 그래도 뭐 주에 한 2개씩은 올리자. 6개월 지나고 나서 좀 반응이 많이 왔어요. 오. 그걸로 진짜 빌딩 거래도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빌딩 거래는 신문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름아름 거래하고, 근데 이제 거기다 블로그에 이제 다 오픈한 거예요. 고객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때가 한 24살 이제 앱을 개발했어요. 어떤 앱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실거래가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빌딩을. 빌딩의 실거래가. 네네네. 네네네.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다 뗐어요. 팔린 거랑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사진도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앱을 만들었죠. 2016년도. 그 앱 이름이 혹시? 빌사남 앱이었어요. 빌사남이란 또 네네. 이름이. 빌사남이라는 그 명사 키워드가 굉장히 대표님을 아예 그냥 진짜 상징해버리는. 네. 앱 이름부터, 그러니까 블로그 이름부터, 네네. 앱 이름부터 발전해서 진짜 법인 회사 이름까지. 네네네. 이렇게 된 거구나. 다 그렇게 됐죠. 왜 블로그 하시다가 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뭐? 사실 아파트 정보는 많이 오픈되어 있는데 네. 빌딩은 정보가 많이 공개가 안 돼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많이 공개되어 있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좀 되게 획기적이긴 했죠. 그런 게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맨날 회사로 전화 와서 네. 공개 왜 하냐고 막 건물주분들이 막 항의하고 막 회사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좀 잘 얘기해서 끝나긴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빌딩과 안 좋은 빌딩. 네네. 좀 대표님의 관점으로 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팔리는 빌딩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건물주를 꿈꾸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성이 되게 떨어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빌딩 산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옷가게를 할 거다라고 하면 여기 대학로에서 옷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남에서 할 수도 있고 내가 파는 옷이 어디서 잘 팔릴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빌딩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시세 차익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좋은 빌딩은 잘 팔리는 지역의 빌딩인 것 같아요.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의 빌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라든지 뭐 성수라든지 용산 뭐 한남이라든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또 좀 더 알려주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안 되는 지역은 어디요?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좀 혼나요. 그래서 그래서 좀 외곽에 있는 지역들 되게 어렵게 얘기했네. 아니 너무 쉽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지금 건물주가 된 느낌이에요. 네네. 현금 10억과 네. 100억이 있다면 네. 어떤 건물을 봐야 하나요? 만약 100억이 있어도 네. 100억으로 이제 대출 받아서 막 200억, 300억 그 이상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권해드리는 게 잘 팔려야 돼요. 금액대가 꼭 크다고 잘 팔리진 않거든요. 100억 미만의 고객이 뭐 1000명이라고 치면은 뭐 200억이 넘어가면 갑자기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100억이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쪼개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쪼개서 살아. 네네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건물을. 그 정도가 딱 잘 팔려. 개인한테 팔기 딱 좋은 금액대거든요. 와. 그러니까 100억 미만까지는 진짜 개인 거래가 많군요. 그거는 개인도 진짜 많이 사서. 그래서 만약에 뭐 투자한다라고 하면 50억 이렇게 쪼개서 한다든지. 100억 미만의 거래를 하는 개인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까? 엄청 많고요. 엄청 많아요. 진짜 제가 최근에도 막 통계자를 보는데 네. 코로나 때 부자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 마이바흐 있잖아요. 마이바흐. 예. 마이바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디 같으세요? 마이바흐요? 마이바흐죠. 우리나라요. 일단 대수로 치자면 중국이 제일 많이 팔려요. 중국이 많겠다. 인구당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 소비도 전년 대비해서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부자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부자분들이 여전히 투자와 관련해서 네. 매력적으로 느끼는 자산 증식 효과에 부동산이 항상 있고 예. 그런 고급 주택도 포함이에요. 그 최근에 경매 나온 거 중에 130억 정도의 낙찰받은 게 있어요. 그 나인원 한남. 에테르노는 원래 이제 아이유 샀던 그 집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처음에 분양할 때 130억에 했는데 지금 지금 200억에 팔려요. 그렇게 초고가 주택들은 계속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뭐 어떤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지 뭐 이런 건 뭐 그거는 그건 알수 통계자료 없죠. 따로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역시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되게 신흥 부자들 많이 생겼고 이것처럼 진짜 유튜버도 돈을 되게 많이 벌고
그리고 이제 코인 부자들 워낙 많고. 대표님이 직접 만나시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의 지금 직업을 체감하시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저희 직업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네.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앱 개발했을 때는 앱 개발 회사 매각하신 분들도 많이 왔어요. 최근에는 그런 코인 부자, 뭐 이렇게 유튜버 분들도 오시고 되게 그 구매 대행 하시는 분, 화장품 업체 대표님들 돈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화장품 업체 대표님들. 예, 그래서 막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 많은데. 혹시 대표님이 그 변화의 체감을 좀 더 팍 느끼시는구나. 예, 그렇죠. 와. 다음에는 어떤 미래가 올까요? 어떤 분들이 돈을? 뭐 요즘에 엔비디아 마인드 그래서 약간 AI 이번에 시가총액 마이크로소프트 맞아요. 넘었던데 대표님 사셨어요? 아니 저는 제가 샀어야 되는데. 혹시 빌딩을 사서 안 좋은 결과값을 얻으신 분들도 많나요? 그것도 많죠. 실패 사례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연예인 분들 중에도 막 되게 성공 사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항상 읽잖아요. 근데 실패 사례도 되게 많아요. 오픈할 순 없죠. 네, 그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안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막 그런 거 오픈했거든요. 우리 대표님이랑 네네네. 거래를 직접 하시니까. 뭐 연예인분들 못 산 것도 막 올렸거든요. 밤에 전화 오더라고요. 너 가만 안 두겠다고. 진짜로? 새벽에도 전화 오고. 와. 그 뒤로는 안 그래 해요. 이게 부동산 문제가 네. 좀 한국에선 민감하잖아요. 네, 그죠? 민감해요. 너무 그래서. 민감해요. 24세 젊은 청년 우리 김윤수 대표님께서 네. 많은 부동산 중에 뭐 아파트나 집 예예예, 뭐 그렇죠. 많은 매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빌딩이었을까요? 24살 젊은 청년 김윤수 대표님은 왜 빌딩에? 그러니까 제가 자격증을 되게 빨리 땄어요. 자격증 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가 18살에 18살이요? 18살에 땄어요. 고등학생 때 땄죠. 이것도 얘기하면 거의 한 3시간짜리인데 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니요 3시간 다 얘기하셔도 돼요. 고향이 KTX 광명역 있는 데가 저희 동네였어요. 거기 저희가 이제 새 살고 있었거든요. 한 진짜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개발하면서 쫓겨난 거죠. 그 동네 주민들이 돈 버는 걸 봤어요. 부동산으로. 저희는 쫓겨나는데 동네 그 땅 가지고 계신 이웃분들은 돈 버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고등학생 때 내가 부동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친구들 수능 공부할 때 전 부동산 공부한 거죠. 그때 이제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제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학업을 거의 못했었고 그래서 반에서 맨날 꼴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이랬는데 전 아직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넌 절대 못 딴다. 너 반에서 꼴등인데 뭔 그걸 어떻게 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도끼를 품은 거예요. 내가 진짜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그날 따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없었어요. 전국에 10명 붙었거든요. 전국 10명밖에 안 10대가 10명 붙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걸 하면서 좀 많이 느낀 거야. 이게 하면 되는구나. 그때 당시에 제가 강의도 열었어요. 강의 사업도 했는데 그때 처음 강의할 때도 주변에서 야 누가 너 강의 들으러 오냐. 한 명도 없을 거다. 너 나이도 어리고 뭐 몇 년이나 됐다고 이제 들으러 오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계속 모집이 되고 지금 수강생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돼요. 사실 그런 계기가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 계기가 없었으면은 실은 그쵸. 그냥 아마 뭐 다른 직장을 구했겠죠. 아무래도. 네. 저는 공인중개사를 땄는데 또 이게 스타일이 좀 다를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빌딩 쪽으로. 그쵸. 왜 그렇게? 일단은 젊은 나이니까 예. 되게 좀 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은 광명이지만 제가 강남까지 가가지고 제일 큰 걸 해보고 싶었죠. 부동산에서 제일 큰 규모의. 네네네. 그냥 정말 내가 젊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겁니까? 처음에 제가 군대 전역하고 네.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22살에. 제가 사실 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몸에 받아주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약간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나이도 어리고 술도 못 먹고 그리고 외향적이지도 않으니까 이제 영어 못할 거라고 했었는데 이제 계속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밀어붙인 거죠. 그 회사가 어디? 그래 부동산 관련된 회사였군요. 네, 그것도 이제 빌딩 중개업체였어요. 빌딩 중개업체. 네네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했고, 근데 그때 당시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사실 중개업 자체가 이렇게 뭐 기본 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영업직이니까. 직원도 아니죠. 그냥 이제 파트너 관계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되게 좀 힘들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암에 걸리셨어요. 돈 버는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집에. 근데 그때 한 달에 제가 버는 게 한 70만 원? 60만 원? 그래서 그때 거의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죽기 살기로 했죠. 한 10개월 정도는 계약이 없었어요. 그러면 영원이잖아요. 그 영원이죠. 진짜 아껴가면서 했었고, 그리고 아버지 그때 수술비가 없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사채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왜 그런 회사를 다니냐,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냥 접고 진짜 막 중국집에 일하라 그랬어요. 그냥 월급 받는 데서 일하라고. 제가 한 1년 정도만 봐달라 그랬어요. 1년 동안 내가 변화 없으면 깔끔하게 그만두겠다. 진짜 미친 듯이 일했던 것 같아요. 10개월 뒤에 이제 계약이 한 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 뒤로 이제 막 쭉 나온 거죠. 언제부터 스팟이 터졌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이 업에 이제 영업도 좀 잘 되고 2년 정도 됐을 때. 2년 정도 됐을 때? 네네네. 얼마나 갭 상승이 이렇게? 그때가 23살인가 그랬어요. 24살이. 24살. 아직 빌사남이 태동 전이군요. 빌사남 그때 그 블로그 태동 전. 만들어질 시점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제가 1억을 벌었었어요. 팀장이란 직급도 달고 그 해에 이제 1억 정도 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약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또 굉장히 젊은 날에 그 전에는 힘들었지만 물론. 아, 네네. 그때는 또 굉장히 그 연배에 굉장히 큰 액수를 번 케이스가. 그쵸. 네. 어떠셨어요 기분이? 뭐라 해야 되지? 좀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 퇴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서 잘 될 때 오히려 또 이거 회사 퇴사하기 어려운데?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퇴사하냐? 너 돈도 잘 버는데 이제 벌기 시작했는데. 약간 이제 에이스로 부상하는 그렇죠. 회사 내에서. 그래서 왜 퇴사하냐고 되게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저는 이 스타일 자체가 되게 돈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뿐만 아니라 막 다른 것도 할 게 너무 많았었는데 네. 그걸 아무래도 회사 내에 있을 때는 좀 하기 쉽진 않았거든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나 무조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처음에 시작은 저기 주택에서 시작했어요. 주택. 역삼동에 되게 작은 주택에서. 거기서 그게 이제 사무실 겸 집이란 집 뭐 이런 네, 게. 그쵸.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앱을 만들고. 그때 회사에서 번 돈으로. 네네. 과감한데? 그쵸. 아니 1, 2년 더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네, 들면 맞아요. 뭐 연봉 좀 더 벌어서 네. 확신이 있었나 본데요. 원래 스타일이 좀 그래요. 일단 하고 보자라는 주의여가지고. 대단하다 진짜. 네. 젊은 날에 정말 뭔가 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 빌딩 중개업 쪽으로 네. 넘어가시고 네. 삶이 펼쳐지신 거군요. 진짜 극적이고 드라마 같은 인생을. 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또 그랬고, 그리고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제가 뭐 어떻게 정보를 좀 얻었는데 뭐 미국 진출하신다고. 네. 그래서 아직 뭐 초기 단계긴 한데 예. 거기 시장이 되게 커요. 저희가 이제 뭐 21년도에 매출이 막 한 뭐 100몇십억 정도 했는데, 거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도 워낙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9 이내 협의거든요. 그다음에 주택은 0.7 이내 협의. 근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몇 프로인지 아세요? 잠깐만요. 23%. 23%면 큰일. 그때는 멀잖아요. 죄송해요. 네.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럼 잠깐만요. 6%예요, 6%. 6%. 네. 거의 따지고 보면 10배거든요. 10배네요, 진짜. 네. 23% 피디님 편집해 주세요. 주마다 다르긴 하는데, 어. 그러니까 수수료율 자체도 되게 높고 인정을 되게 받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막 중개업체, 되게 좋은 중개업체는 막 매출이 몇 천억, 몇 조까지 되는 회사도 있어요. 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강남 빌딩 꽤 많이 팔았는데 거기 가면 거의 막 동네 문방구 수준인 거죠. 네,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아니 근데 대표님 외국 시장을 진출한다. 뭐 체감이 안 가서 그런 건지 네. 그 이미지나 이렇게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외국계 업체가 한국에 진출한 사례 많아요. 근데 한국 기업이 외국에 진출한 건 없거든요. 예, 굉장히 흔치 않은 사례로도 좀 느껴지는데. 일단 제일 진출하고 싶은 데는 뉴욕이에요. 그리고 뉴욕에 되게 유명한 브로커분들도 많고 진짜 세계적인 부동산이잖아요. 네. 세계적인 곳이고 거기서 일단은 시작을 할 거고. 예. 그래서 다다음 달에 아마 이제 법인 설립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하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좀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거기 계신 분들 대상으로 좀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럼 원래 대표님이 그렸던 미래 속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왜 갑자기 미국 시장을 진출하게 된 어떤 그 계기를 가지게 되신 겁니까? 25살 이때 제가 퇴사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제가 뉴욕을 간 거예요. 퇴사하고 바로 갔어요. 그렇죠. 퇴사. 다음날. 그래서 제가 뉴욕 가서 놀란 거예요. 잠깐만, 시장 조사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행차? 그냥 간 거예요. 그쵸. 퇴사하고 그냥 여행차. 퇴사하고. 그 머리 식히러. 네. 예. 갔다가 와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시장이 있었나 하고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꼭 성공하면 여기 진출하고 싶다라고 그때 좀 꿈을 가졌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죠? 거의 8년 됐죠. 와, 8년이지. 꿈을 또 이루기 위한 지금 어떤 성장의 과정 꿈틀거림 중에 하나로 그쵸. 이제 그 꿈을 실현하러 가시는 거네. 지금 대표님 삶 자체, 인생 자체, 대표님 자체가 좀 비범해 보여요. 아, 예, 대표님. 근데 우리가 흔히 네. 딱 건물주라는 딱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아, 좀 도달하기 힘들고 범접하기 힘든 어떤 키워드로 인식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님들도 좀 비범한 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죠? 건물주님들 좀 보셨을 때 좀 어떤 특징이나 이분들 참 좀 대단하다 뭐 이렇게 느꼈던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많이 오해하는 게 네. 건물주분들이 다 이게 놀고 먹고 이게 뭔가 과시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많은데, 근데 진짜 좋으신 분 많고 배울 점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과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진짜 몇 천억 있으신 분도 만나고 몇 조 가지고 계신 분도 만났어요. 에? 회장님들 많이 만났었는데 만나면 전혀 회장님 같지 않아요. 예, 진짜 막 동네 어르신 같고 예의 바르시고, 아무리 나이 어리다고 뭐 반말하거나 막 무시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전 아직도 생각나는 게, 큰 회사 회장님이 제가 이제 미팅하고 가려고 했는데 차 있는 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 심지어 차 문을 열어주셨어요. 차문을 열어주셨다고? 네, 그 회장님이, 그 직원 진짜 막 거의 한 1000명 있었거든요. 진짜 1층까지 내려와서 예. 차 문 열어주시고 가시라고 거의 90도로 인사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그런-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 맞아요. 저는 또 많이 느끼는 게, 이렇게 청소하시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잘해주세요. 인사도 되게 잘하고, 그 약간 자세 그게 자체가 좀 연기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대한다는 걸 느끼시기 때문에 맞아, 그게 맞아요. 인상 깊게 느껴지시는 것 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배웠고, 그래서 언론에서 봤던 그런 건물주가 막 되게 막 이렇게 윽박 지르거나 막 무슨 자랑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 신분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첫 계약 좀 기억이 많이 남으시겠어요. 회사 다녔을 때 말고 내가 회사 설립하고 나서. 제가 전화했을 때 네. 이 밝은 톤을 했더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 건물 파실 생각 있으세요? 막 했는데 그 건물주분이 되게 욕을 했어요. 되게 좀 약간 날카로우신 분이어가지고 야, 전화하지 마. 받자마자 네, 전화하지 마. 막 하도 전화가 오니까 사장님 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랬더니 예. 그 김포에 사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무실 강남이었고 김포까지 꽤 멀잖아요. 네, 찾아가가지고 거기 집 앞에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주차장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딱 마주쳤는데 그분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 미안하다 그랬어요. 욕한 거 미안하다고.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몰랐다고. 오. 그 주차장에서 얘기가 잘 되고 조건이 맞아져서 계약을 쓴 거예요. 이제 회사 대표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충 한 어느 정도 직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중개업이 이제 다 파트너 관계예요. 파트너 관계긴 한데 파트너 다 치면은 뭐 저희가 이제 계열사도 있거든요. 일단 중개하는 데는 한 90명?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대표님이 직원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있으신 예, 예. 분들이 이제 월급을 안 줘도 월급이라는 개념이 그게 아니고 아예 파트너, 없죠. 그쵸, 아예 파트너죠. 없죠. 예, 파트너 관계가 90명 정도 있고, 와. 그다음에 건설사에는 한 15명? 건설사인 15명? 건설사도 있거든요, 저희가. 건설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예. 그러니까 뭐 GS 건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비교는 안 되지만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건 언제 설립하신 거예요? 그거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밖에 안 되셨구나. 네네. 왜 건설사로 확장하셨죠? 그러니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중개하고 예. 건축사 사무소도 있거든요. 설계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랑 신축하고. 건설사 이름도 빌사남 건설이에요? BSN 건설. 다 갖다 붙여야죠. 지금 건설사 그 중개업사 어디가 매출이 더 큽니까? 건설사는 그래도 한 뭐 150억, 200억씩 하는 것 같아요. BSN 건설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어요 지금? 꽤 많죠. 꽤 많아요? 네네. 꽤 많다? 꽤 많아요. 저 한번 놀러 가보게요. 그래서 강남구에 이게 지나다니다 보면 예.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지금 90분의 네. 그 협력 파트너 분들 계시죠? 네, 그렇죠. 대표님보다 또 많이 벌어가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구조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매출 1등은 저보다 많이 벌죠. 얼마나 보시길래 대표님보다 많이 그분은 되게 대표님은 많이 얼마나 벌죠. 벌고 그분은 얼마나 버시게요? 되게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제가 형이라 불러요. 형이기도 하지만 되게 많이 벌어요? 네,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 벌어요. 웬만한 중소기업 대표님처럼 아니면 중소기업처럼? 중소기업. 대박이네. 그렇죠. 오케이. 대표님 그러면은 자, 네.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말고도 그 수수료 이외에 어떤 다른 수익 구간도 혹시 있을까요?
중개사는 법정 수수료 이외를 받으면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0.9 이내에서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희가 21년도에 1조를 팔았어요. 빌딩. 잠깐만요. 아까 그때가 네? 제일 잠깐만요. 2021년이요? 네, 2020년 1조를 팔았는데 그때 저희가 매출이 100몇십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율이 물론 이제 100몇십억도 엄청 큰 돈이지만 엄청 크죠. 근데 수수료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때 느낀 점이 내가 빌딩을 이렇게 많이 팔아도 이게 뭔가 한계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거와 관련돼 있는 건 다 도전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건설사를 설립한 거고 BSN 건설 BSN 건설한 거고 이제 미국을- 자산운용사도 자산운용 설립되고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진출도 하고 다 갖다 붙여서 하는 거죠. 그것도 멋있다. 자신의 그때- 분야의 어떤 맥스를 찍어보니 더 큰 맞아요. 물고기에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바운더리 안에서 맥스를 찍어본 거야. 네네 1조를 팔아봤는데 이게 뭔가 한계가 있다. 더해서 뭐 2조 3조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잘 하되 좀가 뭔가 좀 덧붙여서 나중에 진짜 몇 천억 몇 조 그 이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커가지고 자,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많은 매출을 올리셨습니다. 네. 순수익은 얼마였습니까? 순수익은 아마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서 그때 21년도에는 한 뭐 20억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20억 보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야. 네. 지금은 그러면 전체 회사 이렇게 계열사를 늘려서 또 약간 위험 부담이 오는 그런 회사들도 좀 있던데 대표님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좀 대비 뭐 이런 거 다 잘하고 하시는 거죠? 그죠. 뭐 당연히 그런 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신사업을 할 때 무리하게 투자는 안 해요. 하고 안 되면 바로 접을 수 있게. 근데 지금 부동산 시기가 안 좋았는데도 예. 계열세 때문에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위기를 또 기회로 또 약간 그쵸, 또 그쵸. 삼은 어떤 케이스네요. 그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어찌됐든 이렇게 돼요. 인생은 그 사업이 다 그래. 사업은 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다각화를 해야 돼요. 빌딩을 하면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저는 다 도전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은 다 해봐야 되고 이게 왔을 때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좀 버텨줘야 되거든요. 이야. 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맞아요. 그냥 떨어지는 야, 거예요. 이 정도로 꼬꾸라졌을까요, 진짜로? 빌딩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좀 줄었어요. 줄었구나. 그죠? 많이 확실히 줄었죠. 줄었구나. 작년에 많이 줄었죠. 공인중개사의 우리 장점과 단점 혹시 신랄하게 한번 좀. 단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인식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뭐가 뭔가 안 좋다고? 인식 인식이 안 좋다고요? 그 요즘에 뭐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이 중개사를 되게 좀 안 좋게 보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선망받는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변호사보다 진짜 더 선망받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저 그리고 중개보수도 되게 아까워하고 그래요. 그렇게는 안 좋아요. 이렇게 네. 말씀하신 공개적인 이런 채널에서 말할 정도로 인식이 그렇게 안 그 좋아요. 정도로 되게 안 좋아요. 장점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빌딩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신 분들 많이 만나는 거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영향도 많이 받고 계약을 실제 성사시키는 거는 또 네. 좀 다른 차원의 얘기 같거든요. 그쵸. 계약을 좀 원만하게 딱 네. 진행하기 위한 대표님만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좀 팁이 있으신지. 계약 전에 이제 영업 노하우를 좀 설명드리면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이제 특히 영업할 때는 네. 무조건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잘 아는 척도 해야 되고 음. 되게 내가 주도적으로 잘해야지 이제 영업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영업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잘 들어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자녀분들 뭐 하세요? 오히려 들어주니까 잘 들어준 친구 너무 좋잖아요. 네. 속도 다 풀리고 맞아요.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났는데 자기 얘기만 막 하면 만나기 싫잖아요. 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영업 잘한다 생각하거든요. 뭐 계약할 때도 그렇고 항상 좀 이렇게 신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취급하는 거래 어떠한 액수가 네네 그렇죠. 너무 클 거기 때문에 맞아. 이거는 신뢰가 없으면 안 될 텐데.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주니까 건물을 안 보고 사신 분들이 꽤 있어요. 김윤수 대표님 추천 듣고 그냥 네네 건물도 안 보고 계약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 같은데 네. 빌딩 거래 하시면서 네. 독특한 에피소드 황당무계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가슴 깊이 뭐 감동받았던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기분 좋았던 일이라든지 어떤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얘기부터 좀 하면 그 가족 간에 같이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거나 상속받은 그런 건물들도 많이 접한단 말이에요. 가족끼리 일단 그런 재산이나 돈으로 묶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싸워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계약 자리를 왔을 때도 서로 얼굴 안 보겠다. 다른 방에 있고 같이 있는 게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남편이랑 아내랑 공동 소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됐죠. 와이프도 좀 지분 얻어가고. 근데 자녀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소송하고. 그래서 자녀가 4명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딱 처음에 저 만났을 때 얘네들 설득이 안 된다. 막 진짜 저한테 울면서 만나서 좀 설득 좀 해달라 라고 했는데 진짜 그거 설득하는데 거의 1년 걸렸어요. 4명 계속 찾아가서 막 하면은 막 저 사람 욕하고 또 이 사람 찾아가면 또 저 사람 욕하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어떻게 그 건물 팔았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왜 어찌됐든 돈이 필요하긴 하니까 그 건물을 팔아서 팔아야 돼. 현금을 예. 만들려고 하는 그죠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보면은 맨날 직업도 없고 막 술만 드신 막 미팅하는데 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는데 막 미팅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돈을 다 주신 분이 있어요. 미리 그냥 다 주시는 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자녀들이 안 찾아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괜히 줬다. 다 주신 분이 아니, 다 괜히 줬다. 다시 김 대표 다시 좀 갖다 줘 이런.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요. 효도 계약서. 우와. 뭐요? 이거 모르셨죠? 오 뭐요? 그래서 건물 넘겨주면서 효도를 그래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와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언제부터 또 새로 생긴 개념이에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예. 뭐 어떻게 써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이 뭐 몇 번 찾아온다. 예, 뭐 몇 번 찾아오고 부모님의 뭐이역 찾아올 때 부모님의 뭐 어깨를 마사지 해드린다. 그런 거 아니고 되게 상세하게 써 있어요. 되게 이야. 뭐 이런 걸 쓰나 할 정도로. 너무 재밌네. 자 거래를 하다 보면 네. 이 매물 정말 탐난다. 네. 예? 이런 경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런 경우 많으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좀 그 건물을 구매하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죠. 그럼 대표님은 어떤 관점으로 구매를 하세요? 저도 뭐 똑같죠 일반. 네. 건물은 혹시 몇 채 정도 있으세요? 조금. 우리 대표님은 그럼 돈 벌면 좀 어디에 쓰십니까? 저는 일단은 가정이 있어서 아 가정이 있어서 예, 가족한테 쓰고 음. 저는 결혼하고 인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애도 있거든요. 2명이나 있어요. 오 정말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그래서 애들까지 나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거든요. 대표님 앞으로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아직 젊어요. 아직 뭐 30대 초반? 정확히 몇 초중반? 살이시죠? 지금 33살이죠. 아 33살.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도전 같은 거 많이 할 생각이고 되든 안 되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좀 계속 성장할 생각입니다. 네. 도전하고 싶은 분야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나오지 않은 내용의 분야도 혹시 있을까요? 도전은 지금 제가 사실 공개는 안 했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있어요. 진짜로요? 네. 왜요? 부동산 컨텐츠 개발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얘기를 다룬 뭐 우영우라든지 근데 이제 중개사 얘기를 다룬 그런 컨텐츠는 없거든요. 그 심지어 웹드라마도 찍었어요. 진짜로요? 네. 어디 채널에서? 빌사남 채널에서? 빌사람 채널 올릴지 아니면 별도의 채널을 팔지 생각 중인데 야. 컨텐츠 개발은 계속 할 거예요.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 이거를 잘 개발해서 넷플릭스를 찾아가서 우리 이런 걸 만들어보자라고 할 생각이에요. 왠지 될 것 같다. 쉽진 않겠지만 잠깐만. 시나리오 직접 쓰세요? 네, 뼈대는 제가 씁니다. 어? 그러니까 어쨌든 중개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제가 알잖아요. 작가가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그런 뼈대는 제가 쓰고. 왜 갑자기 그러면 그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인식이 안 좋아서? 인식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 중개사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뭐까지 생각하냐면 예. 지금 한류가 되게 열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약간 해외 진출도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엄청 뭐 퀄리티가 높거나 뭐 이야기가 엄청 좋거나 그렇진 않지만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제작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대표님도 나오세요? 저도 나와요. 뭐 저는 그 열쇠 수리공 연기를 못해서 여기 부동산 얘기가 재밌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 아까도 그 상속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코인 부자들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오. 그래서 그 코인 부자분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딱 만나면 되게 학생 같아요. 대체적으로 좀 되게 수줍어하시고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약간 특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것도 있을까 봐.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 지분을 내연녀한테 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저희 그 컨텐츠도 네. 그 어떤 채널에서 오픈될진 모르겠지만 정말 번창하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도 꼭 재밌게 네. 모여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왜 많은 고객분들이 네. 우리 BSN을 네. 선택했을까요? 그 고객분들이 오시면 어찌됐든 큰 자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분이 뭐 하는 분인지를 엄청 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 거죠. 진짜 심지어는 10년 전에 뭘 했는지도 봐요. 그래서 검증을 해요. 쌓아져 온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뻥 하고 이게 회사가 된 게 아니라 그 십몇 년 전부터 이게 계속 쌓인 거예요. 블로그 포스팅했을 때부터 막 앱 개발했을 때부터 강의했을 때부터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그런 게 다 쌓이면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꾸준히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농부의 마음으로 일을 해라. 계속 물을 주다 보면 당장 이게 싹이 안 틀 수도 있지만 계속 주다 보면 언젠간 싹이 나온다.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BSN도 계속 물 주다가 언제 꽃이 나오지 하다가 조금씩 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1년도에 활짝 폈다가 알고 봤더니 더 큰 꽃이 있었고 요렇게 쌓아서 지금 좀 BSN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있어서 빌딩이란 좀 어찌됐든 빌딩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빌딩이 있어서는 뭐 전부고. 그래서 저는 어디 여행 가도 빌딩밖에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도 도쿄 가는데 와이프가 계속 어디 보냐고.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국내 빌딩은? 저는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가 진짜 저는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건물이거든요. 555m인가 그래요. 123층에. 뉴욕에 있는 그 어느 빌딩들보다 더 높아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뉴욕에 가면 빌딩들 높은 거 많은데 다 롯데타워보다 낮아요. 그래서 정말 그 롯데타워는 진짜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롯데타워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뉴욕에 있는 빌딩들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밀리지 않은 건물이에요. 거기 혹시 들어가실 계획은? 저 스타일은 약간 한남더일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자연 있고. 지금 한남도에 사시는군요. 아니. 거기 살고 싶습니다. 빌사남 김윤수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곡 부르셔도 돼요.